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볼 텐데요. YTN 보도국의 안소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 동안 주장해왔던 이 강경 공약들에서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그동안 이 망해가는 신문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이 뉴욕타임즈 기자들을 만나서 굉장히 온화한 태도를 보였다면서요. 네,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뉴욕타임스를 읽지 않으면 20년은 더 살 것 같다, 또 망해가는 신문이다 등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욕타임스 기자들과 간부 2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확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세계의 보석이라고 지켜세운 건데요. 선거 유세 기간 내내 강경 공약들을 내놓았던 트럼프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선 듯한 행보는 이뿐이 아닙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특검 수사팀을 꾸려 힐러리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던 것도 접었고요. 또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공약도 재고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인도계 여성 주지사를 차기 유엔 대사로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이후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고 또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등의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당선자 선거 기간 내내 여성 폄하, 인종차별 발언 논란을 많이 겪었는데요. 네. 이렇게 첫 소수계 여성 인선으로 이 반이민 등의 이미지를 좀 희석하려는 시도 아닌가 생각은 되네요. 다음 소식을 알아보죠. 최근 중국에서요, 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들어간 물품들의 판매가 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들어간 국권 지폐나 또 배지 등의 거래가 중국 인터넷과 북중 국경지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북한의 2009년 화폐 개혁 이전에 사용됐던 그 5,000원짜리 국권 지폐가 100장에 65위안, 우리 돈 11,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전한 건데요. 이 신문은 북한 이 국권 지폐가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대량 거래되고 있다면서 타오바오에서만 북한 지폐 판매업자가 8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또 북중 국경 지역에선 북한 무역 관계자가 자신이 착용하던 김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이 새겨진 이 배지를 팔아버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북한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 이 국권 지폐나 김일성 배지가 이처럼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 경제난을 배경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주민 충성심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볼 텐데요. 이 호주에서 뇌우천식 환자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이 뇌우천식이 뭔가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폭우와 함께 천둥이 치는 뇌우가 발생하면 천식 발작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 꽃가루 입자가 천둥으로 폭발하면서 이때 나온 작은 입자들이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면서 천식 환자들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지난 21일과 22일 호주 2대 도시 멜버른에서 뇌우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고등학생을 포함한 천식 환자 4명이 숨지고 3명이 위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8,500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에는 환자 가운데 33%가 전혀 천식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보건국이 연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뇌우천식은 1987년 멜버른에서 처음 기록됐고요. 이후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거 신기하면서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사연이 있군요.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졌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영화 노트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봤습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인데 네. 일본의 90대 노부부가 그 영화 속에서처럼 같은 날, 같은 방에서 나란히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져서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도쿄 이타바시구 주택가에 살던 97살 남편과
93살 부인이 외상이나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전혀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시신을 해부했더니 병사로 확인이 됐고요. 사망 시간은 시체 발견 나흘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망 시간도 같은 날 밤 또는 새벽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두 부부는 동네 이웃들이 알아주던 인꼬 부부였는데요. 늘 붙어 다니던 이 부부가 최근 자택에 불이 켜진 채로 외출이 끊어져서 좀 이상하다 느낀 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연이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커플들의 로망인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있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 이 비주류 합세 움직임에 급물살을 타고 있죠. 야당에서는 늦어도 내달 9일 본회의 표결, 시간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드는 모양새인데요. 탄핵 정국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민주당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탄핵 추진 일정이요. 다른 야당과 좀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나요? 예, 지금 탄핵을 일단 발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면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이제 다른 당에도 의견도 묻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떻게 표결할 건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실무단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실무적인 준비를 신속하게 해서 다음 달 2일하고 이제 8일에 이렇게 그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중에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그 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 발의안에 얼마든지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요. 네. 또 그 당들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각각 준비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예. 공조를 위한 또 이 협조도 체계를 마련해서 끌어가셔야 될 텐데요. 저희는 네. 일단 그 저희 안을 초안을 만들어서 네. 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받고 또 지도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해야 돼서 네네. 아마 그 후에 다른 당과 이제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렇게 이 새누리당 비주류 쪽도 지켜보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예.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주도하겠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 예. 보면은 이 대통령을 맡는 것이 지금 여당이니까 결자해지하겠다 이런 결기로도 느껴졌는데, 예. 이 새누리당 비박계와 좀 개별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의원들 사이에서는 만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도 국회에서 보면은 의향을 물어보는데 지금 국민들의 거의 모든 대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쳐서는 안 된다. 네네. 물론 그 방법으로는 자진하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탄핵도 주장을 하시지만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는 그분들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이 그 발의가 되면 찬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현재 상황인데요. 이 한 4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져서 그 소식은 듣고 계시죠? 새누리당 예, 비상시 저희는 국회의원 듣고는 판자. 있는데 네. 이게 아시는 것처럼 탄핵 표결이 무기명 표결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탄핵이라는 중대한 그 문제를 발의를 했다가 네. 만에 하나라도 부결을 되면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국민들을 뵐 낯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 예. 탄핵은 기명 투표로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가능한 겁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국회법에는 탄핵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네. 그것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그 무기명 표결을 그렇게 뭐 이게 그때그때 바뀌는 어떤 신중론도 네, 많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먼저 그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투표하실 거냐. 네. 그 지금 같으면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할 테니까요. 네. 그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새누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당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 네.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신중론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무기명이건 기명이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본인들의 약속을 안 보이는 곳에서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 집회에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신 시민들을 보면 네.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나 반대를 했나 역사 이름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절차적인 문제는 이제 있어 보입니다. 예. 자, 12월 2일에 만약 표결을 붙인다라고 전제하면 말이죠. 지금 이제 예. 1안 2일, 2안 지금 9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한 8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럼 그 전에 혹시 이게 탄핵에는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검찰이 뭔가 해줘야 할 일 남아 있습니까? 예, 헌법에 보면 그 탄핵의 사유는 직무에 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검찰이 1차적으로 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를 기소를 하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기소는 해놨는데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 사유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국회에서 민의를 받들어서 탄핵을 발의하기 전에 최대한 위법 사유를 밝혀서 기소를 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일요일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요. 뇌물죄 여부를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 검찰이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대기업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 탄핵소추안 발의에서 꽤 그래도 중요한 대목이죠?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단순히 그냥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뇌물죄라는 것은 정말 그 국가의 어떤 그 이익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중대한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지난번에 검찰에서 중간 수사 발표에 나온 것처럼 이 직권 남용을 하고 또 국가의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한 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학자들이 현재로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에 충분하고 넘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최대한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서 탄핵 사유로 삼을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검찰은요, 29일까지는 대통령 대면 조사 필요하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지난번에 그 유영하 변호사 등장해서, 예. 이 공소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사상 누각 얘기가 나오면서, 예. 중립적인 특검을 대비하겠다. 지금 이제 지금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예. 뇌물죄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광범위하긴 한데, 명확한 혐의를 좀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자괴감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국가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네. 자신이 임명한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그런 평을 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입증의 면으로 따지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뭐 뇌물죄를 포함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마지막까지 검찰이 그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적법 절차가 대한민국에서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찰의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말이죠. 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 동시 사의 표명이 나와서 사정 라인이 이렇게 사표를 한꺼번에 내는 건 초유의 일이라고 다 놀라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이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두 사람하고 직접 제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좀 불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했기 불만이다.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하고 정무수석이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책임을 진다면 그럼 뭐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이 검찰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극히 의문이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의를 표명했으면 두 사람이 언론하고도 접촉하고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는데.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법무부 장관이나 정무수석이나 뭐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지만 정말 대통령이 적법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네. 또 검찰의 이제 준사법적인 판단을 뭐 추측에 의한 뭐 사상 누각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윤리관을 공직윤리관이나 법조인으로서 윤리를 가진 사람은 이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갈등에 빠져서 사표를 쓴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금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최재경 민정수석 좀 이 검찰에 계실 때 알던 분인가요? 예, 최재경 민정수석은 그 특수수사를 오래 했고 네. 검찰 내에서 후배들로부터도 신망이 높은 분인데요. 네. 사실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갈 때도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아. 네,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 저럴까. 근데 실제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네. 저희가 알고 있던 최재경 민정수석이라면 지금 검찰이 열심히 나름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네.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도 않고 네.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그 비난만 퍼붓는 것은 아마 본인이 20몇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거에 비추어 볼 때 아마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검사 출신이 이 전국에 막 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말이에요. 예. 뭐 검사 출신으로는 원로죠. 그런데 예. 올 9월에 이 농심의 비상근 법률 고문으로 갔다. 예. 뭐 이제 월 보수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 요건도 있고요. 지금 현 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 또 왕실장 이런 별명으로 불렸는데 예. 기업 고문으로 가는 게 좀 문제 없습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또 막강한 실권을 휘두르면서 국가를 운영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런 분이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사기업에 가면 네. 당연히 불공정할 수도 있고 또 불공정하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김 전 실장의 행적에 대해서 특히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은 몰랐다. 네. 또 무능을 주장하고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또 사기업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도대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울까. 네네. 김기춘 실장은 검사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지도적인 출세를 하신 분인데 그렇죠. 한번 성공하신 분인데 네. 이런 분의 지금 행태를 보면서 정말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금 의원님 지난번에 이 인터뷰 하실 때 이 홍만표 검사 건이었는데 그때 특수부 검사로 좀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어요. 검사 시절에 그랬었죠. 검사 시절엔 그랬다. 이제 변호사가 돼서는 좀 바뀐 것 같고요. 자, 우병우 전 수석도 혹시 검사 때 아셨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알았었는데 검사 시절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청와대에서 가서 한 일을 보면 사실 모든 검사들이 검찰에 있을 때는 검찰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섭을 안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청와대에 가서 검찰을 좌지우지한 것을 보면 정말 참 잘못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탄핵 굉장히 아주 아슬아슬한 시국인데요.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3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